강철의 추락과 팔척귀의 탄생, 차원이 다른 존재들의 운명이 시작된 곳. 오늘은 단 한 장면, 그곳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장면은 아이의 눈을 빌린 시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안고 있던 장군이 불길에 휩싸여 죽기 직전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철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팔척귀는 화기를 다루는 귀신입니다. 왕실을 지키려다 배신당해 불에 타 죽은 장군, 그 죽음이 바로 팔척귀의 탄생의 시작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그 장군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왕실에 편입되었고 대대로 피를 이어 선왕과 지금의 왕 이전까지 연결되는 혈통의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호평대군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섰고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왕명에 의한 숙청. 연종대왕은 동생을 버렸고 명령을 내린 손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아남아 왕가의 일부가 되었지만 팔척귀는 곧바로 왕실의 목을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분노했던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의 침묵, 무장의 복종, 그리고 그 아이, 누구도 호평대군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호평대군이 지켜낸 그 아이의 피가 결국 자신을 외면하고 지워버렸다면 복수의 대상은 단순한 왕실이 아니라 그날부터 이어진 모든 혈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 이정은 이화성을 본 후 강철에게 말합니다. 왕실의 핏줄이라고 모두 죽인 것은 아니란 뜻이지. 팔척귀가 복수하는 대상은 단순히 왕실의 피를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그 복수는 100년 전 왕실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연종대왕, 그에게는 충직한 동생 호평대군이 있었습니다. 호평대군은 왕실을 위해 칼을 들고 전장에서 백성을 지켜낸 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늘 정치와 충돌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호평대군을 경계한 왕실 내부, 결국 연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형제의 애정보다는 왕제의 안정을 택한 것이죠. 그 명을 받는 이는 최길상, 왕의 호위무사이자 최원우의 고조부. 최길상은 왕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칼을 들었습니다. 호평대군은 자신이 섬겼던 왕의 손에 의해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불길, 외면받은 정의, 묻혀버린 진실, 그 원한은 불로 피워지고 팔척귀가 되어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록한 책이 있었죠. 바로 광암문집. 최길상은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왕실 역사에서 사라졌고 지금 최원우가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그 책이 광암문집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책을 이미 김봉인이 갖고 있다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풍산이 왕실의 원한기를 언급했을 때 김봉인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묻는 장면. 그건 모든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자의 표정이었죠. 그가 이미 광암문집을 갖고 있었다면 팔척귀의 기원도 왕실의 진실도 모두 그의 손 안에 있는 셈입니다. 팔척귀의 복수는 단지 피추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왕의 명, 그날부터 시작된 운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분석을 더욱 날카롭고 흥미롭게 만들고 영상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완성됩니다. 팔척귀의 복수는 100년 전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불이 붙은 건 연종의 후손인 선왕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팔척귀는 그 아이의 후손이 자기를 외면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왕은 달랐습니다. 선왕은 왕실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 호평대군 가문을 왕실 혈통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가 몰락시킨 가문, 바로 이화성의 조상들. 지켜낸 아이의 피가 자신을 완전히 지웠을 때 팔척귀는 진짜 복수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팔척귀가 진짜 노린 것은 왕실의 피였을까요? 아니면 그 피로 인해 벌어진 배신과 침묵, 그리고 누락된 정의였을까요? 배신자 비비.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 비비는 그동안 강철의 부탁으로 인해 못마땅해도 열이를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는 비비가 열이를 풍산에게 넘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단순히 질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곽상충을 제거할 때처럼 또 다른 공조작전일까요?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는 장면입니다. 혹시 비비가 일부러 열이를 넘김으로써 풍산과 팔척귀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 건 아닐까요? 비비는 정말 열이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팔척귀를 유인하려는 또 다른 작전의 일부였을까요?
숨겨진 핏줄, 귀신도 이무기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물을 몸에서 떼겠다는 건 열이가 강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팔척귀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늘 보호받던 위치에 있던 열이가 이제는 무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열이는 왜 이렇게까지 많은 귀물들과 얽히게 될까요? 열이를 죽이지 않고 납치하는 풍선과 팔척귀에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열이는 정말 단순한 넙덕의 외손녀일까요? 아니면 팔척귀가 마지막으로 회수하려는 핏줄의 열쇠인 건 아닐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 하고 있습니다. 용담골에서 시작됐던 여정은 다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진실을 찾으려 하고 마침내 팔척귀 원한의 시작이 남아있을 용담골로 다시 향하려 합니다. 과연 팔척귀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귀공, 우리는 드디어 진실을 엿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